황혼 이혼 후 기초연금만으로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결혼 지속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 이혼, 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수만 쌍이 갈라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밋빛 환상이 아닌 황혼 이혼 후 65세 여성이 마주할 수 있는 눈물겨운 현실과 그 막막함 속에서 찾아야 할 한 줄기 빛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황혼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왜 깊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후 혼자가 되면서 생활비는 오히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소득은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상대적 빈곤율이 47%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며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습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가 조금이나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직장 생활을 한 남편의 퇴직금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가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다 해도 이 금액만으로 남은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노후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어 양쪽 모두 생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지리한 다툼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떻고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기초연금이라도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마저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그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삭감당하는 어르신이 무려 99.9%에 달하고 월 평균 32만 4천 원 정도가 깎인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거의 전부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는 빈곤의 그늘을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65이 되신 박정자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기에 내세울 만한 경력 하나 없으셨죠. 남편의 오랜 외도와 깊어진 무관심에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통해 작은 아파트의 전세금과 얼마간의 위자료를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분할연금으로 신청했지만 생각보다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었기에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 최소한의 식비, 그리고 지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까지. 박정자 씨의 통장은 늘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면목이 없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밤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날들이 늘어만 갑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고립감과 우울감만이 남았습니다. 박정자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황혼 이혼 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혼 후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고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마저 끊기는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사회적 지위와 익숙했던 생활 방식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겪는 상실감과 혼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씨를 찾아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편견에 맞서 독립적인 존재로 다시금 삶을 꾸려나가려는 강인한 여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 분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 중 나의 기여분만큼만 분할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역시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지만 실제 분할 액수나 시기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반쪽 연금 이라는 말처럼 이혼 후 각자의 연금액이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두 얼굴 미리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지급여, 특히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황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재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주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산 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 등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적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부 지원 일자리든 소일거리든 사회와 연결된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망을 만드는 것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는 1인 노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황혼 이혼으로 인해 혼자가 된 여성 노인의 미래는 이 수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담센터, 여성단체 혹은 지자체 복지과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황혼 이혼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경각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이 절망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작은 용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아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폭풍 우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